물론 이제 지수랑 로그에 대한 그 계산들이 연습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들으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앞에서 배웠던 그 지수 로그, 상용 로그 파트랑은 살짝 좀 별개의 파트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아마 느껴질 거야. 그 앞에 있던 것들은 실제로 그냥 계산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함수를 다루는 상황인데 그 함수가 과연 또 어려운 함수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아니고요. 오히려 2차 함수보다 더 쉬우면 쉽지 어렵진 않습니다. 2차 함수가 어렵다라고 느낀 건 아무리 봐도 이것처럼 보이거든. 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수함수는 결과적으로 모든 x 범위에 따라서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무조건 감소만 하는 올라가기만 하거나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큰 변동성이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문제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최대값 구하거나 최소값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딱히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로그함수 후에 후술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봐봐요. 기본적으로 a의 x승 정도로 지수 자리에 이제 미지수가 낑겨 들어간 여러 함수를 x에 대한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여기에 이 친구를 우리 보통 뭐라고 불렀죠? 네,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제 지수 자리가 될 거야. 밑 조건은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밑은 기본적으로 음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음수인 세계에서의 지수함수는 우리가 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대학교 그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얘기하는 데는 그냥 버리자라고 해서 A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할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누가 되면 의미가 없어질까요? 1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0은 당연히 빼는 거고 1이 된다면 A 값이 1이 된다면 의미가 없어져요. 실제로 A가 1이면 그냥 1의 x승이잖아. x가 뭐가 되더라도 y값은 몇일 수밖에 없죠? 1일 수밖에 없죠. 이런 함수는 굳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가 되죠? 상수함수 그 자체가 될 거고 상수함수는 이미 우리가 그 전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제외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양수면서 1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A의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1 사이 아니면은 누구보다 크다는 걸로 1보다 크다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서 그려지게 될 거. 이 정도를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자, 실제로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A가 0과 1 사이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상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어떨까?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할까? 자유로워요. 그치? 너네가 생각하는 x값에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우리는 저 지수값, 저 계산값을 얘기할 수 있다라 그랬죠. 즉,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느 범위? 실수 전체 범위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 간만에 들어보는 표현인가요? 정의역 x바, x는 모든 실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실수 범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라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x값은 뭐든 간에 상관없지만 다만 한 가지 y값은 어떨까요? 이거에 대응되는 y값. 0보다 크거나 일단 자 확인해봐. 저 값이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는 세계가 펼쳐질까 안 펼쳐질까? 펼쳐지지 않을 거야. 얘는 분명히 양수면 양수지 음수는 절대 될 수 없을 거야. 0 되냐 얘가? 2분의 1 x승 0이 되는 0까지도 안 될 거란 말이야. 즉, 요 지수함수는 밑의 범위에 관계없이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뭐다? 0보다 큰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x축 기준 아래쪽은 그려질 일이 딱히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자 일단 하나 확인하죠. f0 얼마로 보이십니까? 말해주세요. 그쵸? 2분의 1의 0승. 무조건 우리 0승은 1로 얘기를 하자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0,1이라고 하는 이 점을 분명히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이 말이죠. 자, 아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몇 개 한번 집어넣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F2는 얼마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얼마냐고? 4분의 1이죠. 그러면 2,4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좀 작은 값을 지날 거고 뭐 하나만 더 F4는 얼마죠? 16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대응하는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건 작아지지만 절대 누구는 안 될 거니까 0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마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x축이랑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함수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x축이니까 무슨 선? 점근선이 무슨 축이다? x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 한번 배웠을까요? 유리함. 그렇지. 유리함수 얘기할 때 x점근선이랑 y점근선 얘기한 적 있었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x값의 음수 한번 때려봐 봅시다. f-1 얼마야? 2. 그렇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의 1승과 동일하니까 2로 찍힐 거야. 마이너스 1 찍으면 여기로 될 거고, 마이너스 2 찍으면은 그치 4로 점프해서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3 찍으면 8, 마이너스 4 찍으면 16 이런 느낌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속도가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빠를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말이야. 혹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 기하급수라고 하는 게 이 지수함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게 정말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저 미안하지만 drastically라고 하는 혹시 이 단어 알아요? drastic이라는 게 그 급변하는 약간 이런 단어거든. 되게 엄청나게 급하게 증가하거나 급하게 감소한다는 표현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지수함수가 딱 그럴 거라고. 굉장히 뭐 왼쪽으로 갈수록 급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감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받아들이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 자, 어찌됐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fx가 2분의 1 x승일 때. 그래서 결국 그냥 퉁쳐서 밑이 0과 1 사이 숫자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x값이 갈수록 이 함수는 y값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x가 커질수록 y값은 뭐 해지냐고. 그치, 떨어지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1대1 함수 맞나요? 예스. 1대1 함수 맞을 거야. 어디로 y값 걸어도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쵸. 그래서 지수함수나 뭐 이 뒤에 배울 로그 함수 무조건적으로 감소함수 아니면 증가함수가 될 거니까 대표적인 1대1 함수고,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무슨 함수도 존재하겠다? 1대1 아닌. 그렇죠. 아. 1대1 함수다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필연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리 배운 친구는 알 겁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인 거예요. 지수랑 로그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그래서 함께 배우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관계다 보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그냥 쌍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어. 아직까지는 없으셔야 돼요. 아직 안. 네, 지금까지는 그냥 수학 카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고. 2x승 한번 찍어보자. 0 집어넣으면 얼마냐? 0 집어넣으면 여전히 1 되는 거 맞죠? 자, 1 집어넣으면 2 되고, 2 집어넣으면 4 되고, 3 집어넣으면 8, 뭐 졸라 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느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얘랑 얘 관계 어떨 것 같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어떤 관계예요? X Y축 대칭. 그렇지. 이 둘 사이가 Y축 대칭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을 거고, 이 함수는 x가 커지면 y값도 뭐 해지는? 커지는 상황에 증가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 왼쪽으로 가면서 x축이랑 겁나게 가까워지고 있죠. 마찬가지 점근선은 누가 된다? x축 그 자체. 아니면 y는 0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0.0,1 그리고 증가감소는 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세 번째가 뭐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 봐봐. 원형이잖아. 오리지널 폼이죠. 심심하니까 뭐 하겠어요? 평행 이동하겠죠. 뭐 아니면 대칭 이동도 하거나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3의 x승이라는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존재해요.
이 함수를 x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가 3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몰라요. 모를 리가 있냐. 플러스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아니, x 빼기 4를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배웠던 것. 근데 새삼스럽게 계속 말하지만 이거 지금 수학하 내용이에요. 수원 내용 아니다. 웃겨.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3x 제곱 플러스 그렇죠. 뒤에 이렇게 2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한다고도 봐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야. 자, 하나만 더. x 방향으로 1,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뭐 이런 느낌으로 평행 이동도 그냥 자유자재로 해주시면 되겠죠.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변하지 않을 거고 그 정보만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정보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연습 한번 해보죠. 방금 요 함수 y는 3의 x승을 x 방향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y는 3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바뀔 거란 말이죠. 자, 요 함수 봐요. 정점 몇 콤마 몇? 정점 0,1이라고 보통 해요.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를 이제 기준이라고 잡으시면 돼. 이런 모든 함수들. 자, 이 정점이 여기로 가면 정점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겠어? 2 콤마 마이너스 4로 바뀌겠죠. 이 점을 이만큼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될 거니까. 그죠? 얘 점근선 어떻게 되냐? x는 0 x축이고 걔를 y는 0이라고 부르죠. 가로줄이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점근선 뭐 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그렇죠. y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만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그리는 게 맞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원래 그래프는 0,1 정점으로 하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정점이 x 방향으로 얼마만큼? 2칸만큼, y 방향으로 5칸만큼 내려오니까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다? 2 콤마 마이너스 4가 되는 느낌이고요. 점근선은 얘보다 한 칸 아래에 있는 이 y 마이너스 5짜리를 이렇게 쭉 간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점근선이 이거면서 2점 지나고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림 어떻게 그리냐 맞아. 요렇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괜찮을까? 네. 괜찮아? 뭐 그런 놀이들이 이제 할 거라고. 별것도 아닌 거. 이것도 알죠. 별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수로그 할 때 그 여러분들이 처음 로그 배웠던 그 계산이 더 어려우면 어렵지.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과정을 지수 함수로만 그냥 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침 41페이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지수 함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하는 순간 새롭게 등장하는 절편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편들을 물어볼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아직 그 절편들 값을 제대로 구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후에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이나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까지 하고 나면은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뭐 그건 참을게요. 지금 뭐 그게 뭐 크게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 대충의 개형 정도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만 인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아직 못 그린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마저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살짝 조금 숫자만 바꿔서 내가 2개 정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알아요. 절대값 붙은 순간 일단 함수의 모양이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을 거고 유쾌하지만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해결하는 원칙도 있을 뿐더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y는 fx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형에 대해서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라던가 y는 절대값의 fx 그래프라던가 아니면은 절대값 y는 fx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뭐 이런 약간 내절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서도 이 네 가지 그래프의 그림들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지를 제대로 익힐 수 있나 없나 다 알아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 되려나? 근데 거기 42페이지 보시면 정말 친절하게도 다 4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한번 어떻게 그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봐. 42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보세요. 일단 그 기본의 fx는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인 거 확인됩니까? 그 꼭지점이 아마도 한 1, 4분면 어딘가에 지금 걸쳐있는 느낌이고, 첫 번째,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체 fx 함수에 뭐 때린 거? 절대값 때린 거. 이거는 어떻게 그리는 거지? x축 기준 아래쪽에 있는 거, 그치, 위로 접어 올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얘는 당연히 1티어급으로 중요합니다. 얘는 뭐 지금 당장 현재 수능에서도 되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까놓고만 해서 나머지 것들은 거의 잘 안 물어봐요. 나머지 것도 안 물어보는데 이거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시 절대 fx라고 하는 그 x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그 씌운 함수는 어떻게 된다? x축 기준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접어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x의 절대값 씌워서 그걸 이제 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즉 x의 양수 범위인 것만 살린 다음에 그 살려진 함수가 왼쪽으로 접힌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모르겠다면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얘가 3의 x승이다 라면, 만약에 3의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하는 거다? 양수 범위만 일단 살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자고? 왼쪽으로 접자고. 이런 감성 받아들임? 인정?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번엔 요거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간 요런 함수라고 한다면, 아까 그림은 좀 그렇고 빠르게 갑시다. 지금 요런 그래프라며. 이런 그래프인데 만약에 여기에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갔으면은 반대로 이 x축 기준 위쪽에 있는 여기만 살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디로 접는 거다? 아래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의 영역이 아닐 거냐면 함수의 영역이 아닐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마지막, x 대신에 절대값 x, y 대신에 절대값 y가 대입되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가장 쉽거든. 1, 4분면에 있는 x도 양수, y도 양수인 이 범위만 남긴 다음에 얘를 싹 다 대칭시키는 느낌으로 y축 대칭도 하고 x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이 절대값 함수 4가지 형태를 그리는 그래프다.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긴다면 당연히 이제 절대값 fx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f 절대값 x, 요 정도 그래프. 이 2개 정도만 일단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2개는 솔직히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 2개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익히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괜찮다면, 자, 이 그래프들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의 3의 마이너스의 절대값 x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 생각엔 이거부터 그리는 게 맞다고 봐. 이거부터 그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x 대신에 절대값 x를 대입한 거니까 y축 기준 오른쪽만 살리고 걔를 어떻게 접는다? 왼쪽으로 접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알겠고, 딴 건 알겠어. 일단 3의 마이너스 x승이 3분의 1의 x승과 동일하다는 건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게 불편해 보여서 차라리 여기로 옮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건 뭔 말이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거니까 원래 이렇게 있는 거를 밑으로 접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일단 얘부터 그리는 게 맞다고 봐. 얘는 여기 0,1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텐데, 이 그래프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거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거다? x축에 대해서 대칭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다고.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린 여기가 뭐다? 여기까지 그린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x 대신에 뭘 대입된 거라서? 절대값이 대입된 거라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 살린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연습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3의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빼기 1 빼기 3. 일단 얘도 원형에서부터 쫓아가는 게 맞다고 봐. 3의 마이너스 x승에서부터 출발하자고.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아 근데 x방향으로 1만큼 하지 말고 일단 x 대신에 절대값 x가 대입된 요거부터 한번 판단하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겹쳐진 것들은 절차를 좀 밟으시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겠죠. 자, 가자고. 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0,1 절편으로 하고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 x 대신에 절대값 x 집어넣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 살리고 마찬가지로 접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고 얘를 이제 x방으로 얼마만큼? x방으로 1만큼, y방으로 3만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0,1이 누구로 바뀌겠어요? 1, 마이너스 2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점근선은 여기 아래 한 칸에 있는 누구야 이거? 마이너스 3이겠죠? 얘로 그대로 점근선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내가 한 게 연습 문제에 있는 그 그래프 두 개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7번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에 있는 그 그래프 밑에 공간 좀 있으니까 뭐 따라서 뭐 받아 적어도 상관없거든. 적으신 다음에 괜찮다면 42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들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이런 그래프들이 섞여 있는 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 내 도움이 없이는 그리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혹시 현수선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들어봤거나 아 그런 거 말고요. 아무도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들어가네. 쓰라는 점수. 아니요. 읽어볼래? 네, 카테너리라고도 하고 현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전신주라고 봐도 되고 그 다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다리에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기둥이잖아. 기둥마다 이렇게 막 걸려있는 그런 선 모양들 보이죠? 이 모양 자체가 현수선이에요. 현수막 할 때도 현수교 할 때 그 현수랑 똑같은 네. 현수막.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이겠지 친구야. 현수막이랑 이거랑 관련이 왜냐면 둘 다 흔들리니까. 뭐 네 그렇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아닐 것 같아요. 그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현수선을 그래프로 그러니까 함수식으로 나타낸다면 마치 포물선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이차함수로 잡으면 될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지수함수끼리의 서로 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저런 그래프들이 실제로 모양이 현수선이랑 아주 흡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현수선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신다면 익스포넨셜 2의 x승이랑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거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그거를 뭐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맞냐라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받아들여요. 함수끼리의 합이라던가 함수끼리의 차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3의 x승은 노란색이야. 3의 마이너스 x승은 파란색이야. 이거 노란색 그래프랑 이거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이 함수 값들을 그 순간에 더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절반 때릴 거야. 둘이 더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할 거야. 자, 봐봐요. 여기에서 말만 따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1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누구예요? 빨리 말해. 3분의 5. 여기 대응되는 것만 말해요. 3분의 5. 여기 대응되는 것만 말하니까 3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3분의 3분의 2 길이 3분의 1 동의? 네. 여기까지 가면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누구겠어?
이건 당연히 3이겠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3 합하면 얼마예요? 3분의 10이고 걔를 절반한 함수값이 3분의 5일 거야. 그런 느낌으로 다 하나씩 다 찾아서 그린다면은 아마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얘가 뭐다? 요 그래프야. 둘이 합한 다음에 절반, 둘이 합한 다음에 절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로 줄 그으면 여기랑 여기에 중점이 여기에 찍힐 수밖에 없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이 그래프도 실제로 현수선이긴 한데 은근히 빨리 증가합니다. 2차 함수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고 뭐 알아두시면 뭐 상식적으로도 좋고요. 근데 문제는 얘죠. 뭐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문제, 그 지금 유제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이 함수랑 이 마이너스짜리 함수의 합으로 봐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 식이랑 똑같아질 거니까. 그러면 나는 3의 x승 그래프 마찬가지로 그렸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는 3의 x승 그래프랑 완벽하게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고 봐. 해서 노란색과 파란색 뭔가 약간 음양의 조화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밸런스 맞춰지게 그렸죠. 자, 이 함수 값들 더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절반 때리는 게 이 그래프일 텐데 일단 0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1과 마이너스를 합하면 그대로 얼마니까? 0일 거고 절반에도 0일 거야. 아, 이 함수 분명히 원점 지나겠다. 기깔나죠? 그러면서 느낌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여기 기준 오른쪽은 노란색이 이겨, 파란색이 이겨? 내가 방금 뭔 말했냐면 x값이 양수일 때 함수값이 절대값이 노란색 값이 크겠냐고 파란색 값이 크겠냐고. 노란색이 더 크겠죠? 압도적으로 노란색이 이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걸 더한 다음에 절반해도 분명히 1, 4분면 어딘가 이렇게 쭉쭉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아, 얘가 크다. 그치,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킹리적 가시점을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본다. 자, 아시는 분? y축 대칭 맞아요? 네.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무함수. 오케이. 원점 대칭처럼 보여요? 네. 무슨 함수? 기함수.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오네요. 우함수, 기함수에 이 친구들 추가하셔야 돼. 대표적인 예들 중에서. 미적분 때는 이제 이 밑이 익스포넨셜 2로 바뀌겠지만서도 저게 2의 x승이던 간에 숫자 2의 x승이던 간에 뭐 10의 x승이던 간에 저런 친구들은 항상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정도도 따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문제들 푸는 것보다도.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디서 배웠냐고? 뭐 중학교 때도 얘기한 적 있고 고1 때 수상에서도 얘기하고 수화 때도 얘기하고 수원 때도 다시 얘기하고 수투 때도 또 얘기하고 미적분 때도 또 얘기하고 까먹을 때마다 항상 다시 등장하는 그런 함수들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수원하고 있잖아. 조만간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면 삼각함수에서도 우함수, 기함수의 존재성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응? 네. 계속 나옵니다. 아, 당연한 게 어차피 우리 이제 계속 함수만 할 거야. 계속. 네. 수학 끝날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수만 할 거예요. 문과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걸 멀리 하시면 너네만 손해임. 가까이 하셔야 돼. 어찌 됐든. 멀리 해봤자 이게 도망가봤자 너네들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대소관계도 한번 해보죠. 자, 방금 얘기한 거에 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라이트할 거니까 좀 가볍게 한번 들어봐봐. 자, 이 두 숫자 실제로 정확히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모르죠. 그치? 우리네가 계산기도 아니고 이 두 숫자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우기 전에 지수단원에서도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여기서 등판하냐면 지수함수를 통해서 판단한다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자, 27, 3의 몇 승임?
그러면 이건 4제곱근 3의 3승이니까 3의 뭐분의 뭐승으로? 옳지. 얘는 그러면 5제곱근 3의 4승이라서 3의 5분의 4승일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값과 이 값의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깔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지수함수 3의 x승 등판입니다. 자, 3의 x승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요. 정점이 0,1이면서 어떻게 생겨먹은? 졸라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퀘스천. 4분의 3이랑 5분의 4 중에 누가 큽니까? 5분의 4. 가 더 크죠. 실제로 소수라면 얘는 0.8이고 얘는 0.75 정도가 될 거니까. 5분의 4 대충 여기 있다고 쳐도 됨? 됨? 네. 그러면 4분의 3은 여기 있다고 쳐도 됨? 그리고 여기에 대입된 요 함수 값이 뭐겠어요? 2. 4분의 3을 요 함수에 집어넣은 이게 뭐라고 읽으면 돼요? 3의 4분의 3승이란 이런 값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노란색이 5분의 4를 대입한 요 함수 값은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3의 5분의 4승이죠. 누가 더 큰 거 같아요? 얘가 큰 게 기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도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더 사실 그래프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밑이 3짜리면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일 거니까? 아, 지수함수긴 한데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증가함수라면 x값이 크면 클수록 대응되는 y값도 뭐 하는 게? 큰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확인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지울게. 뭐 해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2분의 1에 뭐고 이거? 4분의 3승이랑 4분의 1에 무슨 승이래? 3분의 2승? 그리고 8분의 1에 2분의 1승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친구들 다 밑이 2분의 1짜리인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 얘 다시 한번 그대로 쓸 거고 얘는 어떻게 만들래요? 2분의 1에 제곱의 3분의 2승이니까 3분의 4승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그치? 도와줘.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2분의 3승. 옳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함수를 등반시켜야 되냐면 gx라고 할게요. 2분의 1에 x승이죠. 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감소할 수밖에 없죠. 밑이 0과 1 사이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전반적으로 감소함수라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고 x가 작을수록 y는 커지는 게 맞지. 그러면 우린 여기서 4분의 3이랑 3분의 4랑 2분의 2, 2분의 3 이 세 개 숫자를 고민했을 때 x값이 가장 작은 게 실제 함수값은 1등일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작은 게 누구냐? 그치, 4분의 3일 때 1을 못 넘잖아. 그러니까 우린 얘가 몇 등인 거? 1등인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2분의 3이랑 3분의 4 중에 누가 더 작죠? 3분의 4가 더 작죠. 2분의 3은 1.5고 얘는 1.33쯤 되니까. 그래서 얘가 몇 등이다? 얘가 2등, 얘가 제일 작은? 네, 그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을까? 네. 오케이. 그러면 43페이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수함수 거의 다 한 겁니다. 거의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fx는 결국 세 갈래 표현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게 좀 자유로워져야 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함수 표현할 때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할 거라 그랬어요. 자, 요 빨간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1 기준 왼쪽 범위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파란색은 누구랑 누구 사이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그냥 뭐겠냐? 0이겠죠 그냥. 그치? 근데 파란색은 여기는요? 기울기 1짜리고 y좌편 1짜리일 거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노란색 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해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갈래로 쪼개질 수 있으면 거기서 말하는 2의 fx 승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세 갈래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요? 2에 다 2로 이렇게 박아. 여기는 0승이죠. 여기는 x 더하기 1승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이죠. 똑같이 범위는 이렇게.
이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들을 제대로 그려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한번 해볼까? 그러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재밌다고요? 네, 나 드디어 좀 수학 비스무리한 거 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의 영성 어차피 1이지 않습? 쭉 간다 이렇게 일단 뚫죠. 여기 지금 뚫어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는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예요. 일단 마이너스 1 때려박으면 얼마야? 2의 영승이라서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이어져서 그려주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1승이라서 2까지 가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긴 한데 일단 마찬가지 여기는 일단 뚫어주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다가 0 이상일 땐 힘들어. 자, 0 집어넣으면 2의 1승이니까 여기 채워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은 이 그래프일 거고요. 이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x승을 x방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일 텐데 그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그 유제 2-2번의 결론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최대 최소가 1, 2, 3, 4로 잡혀 있거든요. 숫자만 살짝씩 바꿔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첫 번째는 정말 쉽습니다. 유리함수에서도 무리함수에서도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유리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말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1대1 함수였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된다면 이 양쪽 끝에 있는 x값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계산해 봤을 때 작은 값이랑 큰 값이 나올 거야. 그 작은 값이 분명히 뭐일 거고 최소일 거고 큰 값이 분명히 최대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솔직히 큰 관심은 없어요. 뭐 이제 우리는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서도, 자 봐봐요. fx가 4의 x 빼기 3승 빼기 2라고 잡혀 있어요. 원형은 4의 x승일 거고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저 그래프이기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밑이 1보다 큰 어떤 함수인 게? 증가함수인 게 확실하다면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작은 값일 거고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큰 값이겠다 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시멈 라지 m, 미니멈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맥시멈은 f 몇일 수밖에 없다고? 증가함수니까요. 큰 값을 집어넣으면 큰 게 튀어나오면 누구야? 0일 거야. 미니멈은 f 마이너스 1.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쵸? 64분의 1 빼기 2가 될 거니까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에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2죠. 뭐 이게 좀 더 심각하네. 뭐 몰라.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계산하는 것 자체는 뭐 전혀 어렵지 않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한번 잘 보죠. 앞에 마이너스 붙었고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 더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겼네. 자, 이 함수가 딱 보자마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아실 수 있나요 혹시? 네. 답은? 함수 증가. 뭐 일단 둘 중 하나긴 할 텐데 뭐일 것 같아? 나도 증가라 생각해. 왜냐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실제로 평행이동된 게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y는 3의 x승 그래프를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이런 그래프야. 이거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긴 하더라도 여전히 증가함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다음에 이동시키면 되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자 일단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 f1 값이랑 f4 값 한번 조사해보자. 자 1번 한번 집어넣어볼래?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1 하면요 1입니다. 마이너스 3의 몇 승?
0승 더하기 2죠. 잠꼬단 줄 알았어요.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네,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깜짝 놀랐네. 자, 4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승 더하기 2. 네, 집중.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하고 있습니다. 27분의 53. 마이너스 27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라서 27분의 그쵸 53 정도가 되겠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얘가 더 크죠. 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돼? 맥시멈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고, 얘를 미니멈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양쪽 끝에 집어넣고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 변치 않을 거라고. 그게 당연히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차함수보다 쉽다고요. 네, 이차함수보다 쉬운 그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여긴 어떻게 될까? 저거는 딱 봐도 쉽잖아요. 딱 봐도 마이너스 1하고 0대면 딱 봐도 나 척척척척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6 하고 마이너스 2. 오케이 끝.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거 딱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아닌 말고요. 근데 왜냐면은 정수가 2개밖에 없어서 딱 봐도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여기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를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 그래프 지수함수 형태의 그래프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게 생김새를 잘 모르는데 단박에 결론을 내는 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그냥 지수함수만 딸랑 나와 있고 평행이동 정도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의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이거 4 끄집어내고 4의 x승, 얘는 2 끄집어내고 2의 x승 정도로 할게요. 근데 요 4의 x승은 2의 몇 x승과? 그치, 2의 2x승, 즉 2의 x승의 전체 제곱이랑 동일하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요, 2의 x승이 반복되는 형태의 지수함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뭔가 그걸 치환하라고. 맞아요.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할게요. 자, 그리고 잘 들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래?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와?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2분의 1이랑 1 중에 누가 작으니까? 2분의 1이 작고 1이 크니까 t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고 봐. 그지?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변신이 되냐면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해서 몇 차 함수가 되죠? 결국은 2차 함수, 또 차 함수네요. 또 2차 함수가 등판이 되고, 제한된 이 범위 내에서 이 2차 함수의 맥시멈 미니멈 물어보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로 바뀌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되죠? 치환된 함수의 꼭지점 좌표 아니면 축을 찾는 게 일단 최고 목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마이너스 4로 묶어낼게요. t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요? 2분의 1t. 2분의 1t. 자, 그리고 여기 절반의 제곱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1을 더해주고 빼주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4분의 1을 제곱. 그리고 얘랑 얘 전개되니까 4분의 1 이렇게까지. 자, 그럼 여기서 뭐 사실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이 누구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 축이 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모든 말에 리액션 할 필요는 없고요. 제대로만 대답해줘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실제로 이 함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요 축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있고요. 2분의 1과 1은 한참 얘보다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쵸? 여기랑 여기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얘가 2분의 1 라인이고 얘가 1 라인이라고 할게. 그럼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함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 문제 최대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수준에서. 최소는 이 수준에서 갖는 게 맞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여기 식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볼래?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얘가 무슨 값이다? 이 전체 함수의 최대값이다. 그리고 최소값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서 그쵸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심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치환을 해서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된 걸 이차함수로 바꿨잖아. 이차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 해석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해석해서 끝내면 되는 것 같아?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겁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결론이 치환된다 하더라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보이는 문제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빡세게 연습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44페이지랑 4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번 쭉 해결해 보고 괜찮으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3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예제 문제 아마 하나 있을걸? 뭐 x 범위가 뭐 예를 들어 뭐 2 이하다 라고 해서 양쪽이 주어지지 않고 한쪽만 주어진 경우 라고 한다면 과연 이 t의 범위도 한쪽만 주어질까? 라는 생각을 물어본다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보다 큰 거는 0보다 큰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t로 치환하는 순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붙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0이 등호가 붙으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실제로 이 지수함수 값 자체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다만 2를 집어넣으면 일단 몇이 나오니까? 9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 범위만 주어졌을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어가야 할 사실 중에 하나, 지수함수를 치환할 땐 이 제한 범위가 양수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조건. 자 넘어가서요 46페이지랑 47페이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파트 2라고 봐도 될 거고 조금씩 살짝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물어볼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수함수 뭐 얘기할 때. 자 이거 봐봐.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승, 그러니까 저 지수 자리에 이차함수가 그냥 쓱 올라간 형태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이차함수가 합성됐구나 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 함수가 과연 언제 맥시멈 언제 미니멈을 갖는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지수함수의 지수 자리에 잡혀 있는 저 자리를 통째로 fx라고 칭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변형이나 좀 할게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x,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에 제곱하고 그쵸 플러스 5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x가 몇일 때? 2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가 몇일 수밖에 없다는 거? 5일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일단 확실하게 밝힐 수 있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일 거야. 그치? 최소 존재하나요? 이 함수가? 유포인가.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이차 함수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생각. 이 겉에 있는 이 함수는 밑이 몇 자리? 2자리. 분명히 1보다 뭐 한 친구죠? 큰 지수함수야. 전반적으로는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빨간색 전체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뭐 해지겠다?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의 최종적인 맥시멈 값은 x에다가 몇을? 2를 집어넣은, 즉 이 빨간색 값이 실제로 몇이 되는? 5가 되는 그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2의 5승 따라서 답이 몇이 된다? 32이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최소값은 있을까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값만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겠죠. 뭐 더 쓰고 싶으면은 최소값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자, 한 번만 더. 또 똑같아. 자, 2x 제곱 빼기 4x가 지수 자리에 올라간 친구라 보시면 되고 얘 똑같이 fx라 적을게요. 2로 묶어내고 x 제곱 빼기 2x니까 x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오케이.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면은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렇죠.
최소가 마이너스 2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박스 자체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최대값 존재를 안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각. 이 아래에 붙어 있는 요 지수함수는 밑이 3분의 1,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죠. 증가야 감소야? 감소일 거야. 그러면 저 빨간색 자리에 들어가는 전체 값이 커질수록 작아져요. 그치. 전반적으로 작아질 거고 작을수록 커질 거야.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최대를 가져요? 최소를 가져요? 최대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제일 마이너스 2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일 커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얼마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인 몇으로? 9로 말이야.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밝혀내시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함수도 만약에 x의 제한 범위를 건다면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예제 6번 최대 최소 3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 건데, 자 라스트거든요. 예제 7번이 일단 이걸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생활의 상식,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얘도 아까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한 거랑 마찬가지로 까먹을만 하면 등장하고 까먹을만 하면 등장하는 약간 그런 반가운 친구죠.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두 A랑 B가 서로 둘 다 뭐일 때? 뭐 같다는데. 아니 둘 다 어떤 범위에서만? 실수랑 양수.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어요. 자, A랑 B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숫자의 합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죠?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가 얘 2로 나눠주면 산술평균, 루트 AB가 기하평균,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다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 두 형태, 이 두 뭉텅이가 서로 뭐 할 때? 같은 값일 때 성립한다까지 알아두셔야겠죠. 자, 오케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기억을 했으면, 자, 적으실 거면 적으시고, 안 적으시면 나 이거 지울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됐어. 자, 가자고. 자, 지금 요 함수를 뚫어져라 봤을 때 4의 x승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승도 있고, 2의 x승도 있고, 2의 마이너스 x승도 있어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다 일반적으로 치환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 보이죠? 이 자체를 통으로 t로 치환할게요. 그리고 이 치환된 제한 범위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4의 x승과 4의 마이너스 x승은 t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2의 x승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인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에서 2ab 그 곱셈 공식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꼴일 수밖에 없으니까 곱한 건 그냥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될 거야. 얘를 t로 잡았을 때 얘가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어떻게 돼? 불러줘. 2에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받고 마이너스 몇 t? 8t 더하기 1 해서 전기 한번 마무리. 2t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t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정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몇 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됩니다.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겠다. 이 t의 제한 범위가 있어야만 얘기를 하던가 말던가 할 것 같아요. t는 어때야 될까요? 일단 당연해. 왜? 지수 함수끼리 더하는데 얘가 음수일 린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니까. 근데 하물며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죠. 왜요? 왜요? 지금 집중력 떨어지는 거 알겠는데 맞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가 2 이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개 있잖아. 양수야, 음수야? 양수. 필연으로 양수야. 그리고 서로 역수꼴이죠. 그리고 저거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산술기하가 떠올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요. Because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은 2 루트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둘이 곱한 게 실제로 얼마라서? 1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2가 되는 거라고. 이 둘의 합은 2 이상인 게 절대부등식,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라고. 그래서 제한범위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숫자 2든 숫자 3이든 숫자 3분의 1이든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마무리하자고. 자, t가 이제 2 이상인 범위에서 요 이차함수의 맥시멈과 미니멈은 존재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얘기.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2t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얘는 일단 어디로 불러긴?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가 될 거고 축이 누구인 것까지도? t가 2인 것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관심 있는 범위도 어디니까? 2 이상이 되는 요 범위를 지금 관심 갖고 있죠. 그렇죠. 뭐 들어가고 말고라기보다는 일단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지금 걸치면서 오른쪽만 얘기하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죠. 최대값 존재를 해야 하네? 안 할 거야. 영원히 커지고 있으니까. 다만 최소값은 언제일 때? 2일 때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얼마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 문제에서는 요 유형은 지금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47페이지에 있는 문제 정도 연습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주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까지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47페이지까지 쭉 풀어보시고 괜찮으면은 뒤에 연습 문제 이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